계약법 총론 들어가 볼게요. 계약의 유형에 관한 문제죠.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요물 계약인가요? 요물 계약이 뭐죠? 아니죠. 우선 틀린 내용인데, 요물 계약은 계약의 성립에 어떤 물건의 제시가 필요한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였죠? 계약금 계약, 뭐 이런 걸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틀렸고요. 2번 중개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 계약이다. 이것도 틀렸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계약법 파트에 보면 14가지 계약들을 쫙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중개 계약은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세 번째, 부동산 교환 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 무상인가요? 아니죠. 교환은 자기의 재산권을 이전을 하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유상 계약이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인가요? 아니죠. 일시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효과가 쭉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 임대차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쭉 지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죠. 4번 증여 계약은 편무 유상 계약이다. 여기서 틀렸죠. 유상 아니죠. 증여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유상 아닙니다. 그리고 편무는 맞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틀렸죠.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계약이다. 이게 맞네요. 그죠? 이 쌍무라고 하는 것은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가적 채무를 부담해요. 그리고 유상이죠. 차임을 지급하면서 뭐다? 그 자신의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상입니다. 답은 5번이죠.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죠. 도급계약, 쌍무계약인가요? 맞죠. 도급계약이 뭐라고 그랬죠? 건설계약, 대표적으로 건설계약이죠. 건설계약은 한쪽이 일을 부탁하고 다른 쪽이 일을 완성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까 쌍무계약 맞습니다. 편무계약, 무상임치계약 이것도 맞네요. 무상임치가 뭐죠? 임치라는 걸 여러분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계약 종류가 아닌데 임치는 그냥 이런 걸 볼까요? 어떤 보관하는 장소에 물건을 맡기는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치계약. 그래서 임치계약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어요. 근데 무상임치계약이죠? 당연히 한쪽만 의무를 지겠죠? 편무계약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 대표적인 유상계약이죠? 방금 봤죠? 차임과 목적물 사용 수익을 교환하는 겁니다. 됐고요. 무상계약, 사용대차 계약 이것도 맞네요. 사용대차 계약은 배우셨죠? 대차 계약이에요. 빌리는 계약인데 임대차는 뭐다? 차임을 요소로 하지만 사용대차 계약은 차임을 요소로 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이죠. 현상광고계약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이것은 요물계약입니다. 틀린 내용인데 여러분 낙성계약이 뭐죠? 의사표시만으로 즉 승낙이라고 보면 돼요.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청약과 승낙 이렇게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광고계약은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과 비슷한 어떤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해야 돼요. 현상광고계약이 뭐냐? 이것은 밑에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현상광고. 여러분이 배우는 계약의 그 종류가 아니에요. 근데 민법에 나오는 14가지 전형계약 중에 하나죠.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를 하고 표시를 했어요. 광고자가 표시를 한 다음에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응모자가 이 사람은 광고자가 있고 응모자가 있어요. 광고에 응하는 사람. 이 응모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그 행위도 안 해놓고 의사표시를 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광고자가 원하는 행위를 하면서 플러스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다? 뭔가를 제시를 하면서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고요?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다 봤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성 계약이죠. 요물 계약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계약금 계약,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현상 광고 계약을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틀렸고요. 교환 계약은 무상 계약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에 타인의 재산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에요. 증여계약은, 그렇죠? 증여계약은 낙성이에요. 즉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합니다. 나중에 성립한 뒤에 그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물건을 인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낙성계약 맞습니다.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쌍무계약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의 유형 이런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뭐 이걸 막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선에서 해결을 딱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현상 광고 계약. 현상 광고 계약은 조금 복잡하잖아요. 뭐냐면 이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일반적으로 낙성 계약이 일반적인 건데 요물 계약이고, 또 편무 계약이에요. 이것은 또 뭐다? 편무 계약이면 일반적으로 무상 계약이 맞는데 이것은 또 유상 계약이라네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은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본 강의에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4번 볼까요?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맞죠? 약관은 고객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약관은 누가 주로 만들죠? 기업이 만들죠.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한테 유리하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힘의 불균형이 있어요. 기업과 소비자 간에는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약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한 부담이죠? 무효 맞습니다. 2번 질문.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서 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약관 작성자가 누구라고요? 주로 기업이라고 그랬죠? 불리하게 해야 합니다. 3번. 보통거래 약관은 신흥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도덕 문제네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4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하게 불리하면 당연히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죠? 맞는 내용이겠죠? 5번. 보통거래 약관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틀렸죠?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죠. 무수히 많은 상대를 대상으로 이 약관은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겠죠? 해석할 때 주관적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그러면 청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틀렸죠? 이 지문은 뭘 생각하시면 되면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판기를 딱 설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거죠? 돈을 이 자판기에 넣으면 내가 이 물건을 주겠다죠. 이 자판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청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청약. 그리고 돈을 집어넣는 이 행위, 그거는 그거에 대한 승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판기 설치,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그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질문 볼까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죠?
청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을 하냐면 도달할 때 발생을 해요. 상대방한테. 발생했어요.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계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청약을 받았으니까. 근데 한참 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청약이 왔으니까 내가 내 행위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약자가 아우 내가 이거 안 할란다. 내 청약 없는 걸로 해줄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뭐죠? 철회가 안 되는 겁니다. 네, 틀렸고요.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은 틀렸죠? 왜 틀렸죠? 발송이 아니죠. 이것은 도달할 때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차청약이라는 그 법조문, 이것도 법조문입니다. 그것도 틀린 거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은 시간적 선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약을 먼저 하고 이 승낙자가 그 받은 청약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할게. 이런 관계인데 지금 그게 이 3번 지문은 교차 청약은 그런 게 아니라 청약을 받은 상태에서 승낙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청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받은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승낙은 그냥 한 거예요. 청약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 계약이 성립되냐. 둘 다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의사표시가 둘 다 도달을 하고 양청약이죠. 이건 승낙이 아닙니다. 이건 양청약이 도달을 하고 그죠? 양청약이 도달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바로 성립하죠. 그래서 청약은 어떤 식이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번지 보면 계약 내용이 제시가 안 된 그냥 광고예요. 이거 뭐라고요? 예, 청약의 유인이겠죠, 이게? 아시겠나요? 됐죠? 5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이건 맞네요. 왜 맞죠? 견적서 제출, 우리 판례의 내용은 이것은 단순한 영업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영업으로 보는다. 그럼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광고랑 비슷한 거예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래서 뭐다? 청약의 유인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청약은 또 나오네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맞죠? 자판기.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철회하지 못한다. 또 나오죠, 이것도. 철회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맞습니다. 격지자가 뭐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사이 간의 계약은 이것은 이거 설명을 해볼까요? 2단계를 거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그 기간이 있다고 봅시다. 이 청약 언제까지 도달할 것을 전제로 내 청약은 유효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 그 기간 내에 딱 도달을 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을 이 기한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도착을 언제 했냐면 11월 28일 날 했다고 봅시다. 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을 하죠. 근데 언제 성립한다고요? 2단계 성립할 것을 전제로 2단계가 들어가는데 뭐죠? 언제 성립하죠? 지금 도달한 날짜는 28일이고 이 을은 언제 보냈냐면 그것을 11월 26일 날 보냈다고 해볼게요. 성립 시점은 계약의 성립 시점은 이 사람이 발송할 때입니다. 11월 26일 날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거쳐서 이걸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발송할 때 맞죠? 4번 질문 볼까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뭐 사망하거나 이게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또 맞는 내용이고요.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자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의 없이 그 기한이 지나가면 그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죠? 승낙은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승낙 의무 없어요. 그래서 청약자가 설령 이렇게 이의 제기하냐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승낙자는 이거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죠. 틀린 거. 그 다음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틀린 거.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이건 맞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합치가 객관적 합치가 있고 주관적 합치 둘 다 있어야 돼요. 주관적 합치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나는 이 사람한테 청약을 하고 하니까 그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에 대한 승낙을 해야겠죠. 그걸 주관적 합치라고 하고요. 객관적 합치는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지문.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보다 원칙적으로 효력을 1초.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뭐 11월 30일 정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도착을 해야죠. 근데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 당연히 효력을 잃는 건 맞죠. 맞는 겁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는 달라요. 이 두 개를 비교하셔야 하는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서로 이 객관적 합치 또는 주관적 합치가 없는 경우에 발생해서 계약이 성립을 안 하는 경우고요. 착오는 무의식, 이렇게 불합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합의가 됐어요. 즉, 뭐 이런 경우죠. A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A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B 토지인데 A 토지라고 생각하고 A 토지에 대해서 즉 실제로는 B 토지예요. 이 을과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의사 합치가 있죠. A 토지라는 합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갑이 착오를 했죠. 착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니까 취소가 가능하죠. 그죠? 지금 이 불합의와 이 착오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착오는 이렇게 합의가 있는 경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 안 해요. 답은 3번이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건 또 나오네요. 이것은 자판기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아, 이거 맞는 거네요. 이것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격지자가 나오면 뭘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2단계. 2단계를 생각을 해야죠. 뭐다? 우선 승낙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서 우선 계약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승낙을 발송할 때. 즉 발신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5번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뭐냐면 청약이에요. 승낙이 아니고 청약이죠.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청약인 경우에는. 그죠?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틀렸던 내용이 어떤 거였죠? 3번이 틀렸었죠.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즉 청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갑이.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로 도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죠?
이 5월 1일 도달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죠? 청약은 무조건 도달한 때 생기는 거예요.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죠? 왜 아니죠?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사망했다? 이것은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3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 표시를 했어요.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 맞죠? 승낙 의무가 있다고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을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닙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을이 2020년 5월 15일 날 승낙을 했답니다. 승낙을 언제까지 도달을 시켜야죠? 5월 8일까지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뭐라고요? 5월 15일 날 승낙을 했대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켰다. 이건 맞죠? 계약은 현재 체결이 안 됐어요. 즉, 이 갑이 청약을 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왜 없죠? 승낙을 5월 15일 날 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을 본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즉, 승낙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 승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봐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조문이 있죠. 이 조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직접 4번 봅시다. 4번 네, 이거죠. 연착된 승낙의 효력이라고 해가지고 5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연착된 승낙. 지금 5월 15일 날은 벌써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승낙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청약자가 그 승낙에 대해서 이것은 승낙은 더 이상 안 된 거고 이 승낙을 대신 그 상대방의 청약으로 봐서 원래 청약자가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5번 질문 볼까요?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2020년 5월 8일 날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이게 불합이라는 거죠. 갑은 5억이라고 제시를 했고 을은 5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틀린 거.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그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대요. 그러면 언제라고요? 양청약이 상대방의 발송 아니고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틀렸죠. 3번이 답이네요.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다. 그러면 이 승낙 유효하나요? 승낙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낙은 뭐다?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한 거예요. 이 승낙 자체는 없어진 거고 이제 청약으로 바뀐 겁니다. 맞고요.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뭐라고요? 구속 안 하는 게 맞죠? 즉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 나왔고요.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즉 우편하면 격지자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언제까지? 이 기간까지 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이 기간까지 도착을 해야 합니다.
을의 어떤 승낙이.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 발송이 돼서 언제 도달했다고요? 그 청약이 9월 16일 날 도달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거 고른 거죠.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했대요. 지금 언제 도달했죠? 청약이 16일 날 도달됐는데, 도달했으면 청약은 효력을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청약 철회 안 되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아닙니다. 철회가 안 됩니다. 그죠? 니은뭐 볼까요?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어요. 그래서 9월 22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9월 22일에 성립한다? 딱 봐도 틀렸네요. 왜 틀렸죠? 지금 격지자간이니까 우선 1단계 뭘 하죠? 승낙의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우선 보세요. 그러면 지금 9월 20일 날 도달을 했으니까 10월 5일까지 도달만 하면 되는데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1단계 뭐죠? 언제 성립을 하죠? 격지자간 같은 경우에는 발송 시점이죠. 발송 시점이 언제예요? 이 9월 20일이죠. 그래서 20일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디귿번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을 했대요. 지금 갑은 3억 원에 판다고 했는데 갑자기 을은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뭐다? 계약은 효력 발생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승낙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갑한테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다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2억 5천에. 그래서 을의 승낙은 뭐다? 청약의 거절이죠. 난 3억 안 사. 이 소리가 동시에 뭐다?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지금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